우리 공화당이 2016년부터니까 횟수로 10번입니다. 저도 당을 창당한 사람으로 허평환 장모님하고 당을 창당해서 대한애국당부터 우리 공화당 오지만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 마시고, 누군가는 나라가 어려울 때 민초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의병일 수도 있고 학벌병일 수도 있고 또 독립투사일 수도 있고, 우리 공화당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는 그러한 정의로운 그러한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공화당은 여러 가지 악연이 많죠.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그 구전전에 유승민이나 김무성을 생각하고 또 한동훈을 생각하고, 9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변하지 않는 멍청한 안철수를 생각해 보면서, 야, 이 나라가 정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지 않으면은, 또 이 인물 쪽에 있는 우파의 인물들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힘들겠다. 언제라도 배신하는 세력들은 있고, 언제라도 대한민국 국민보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원용과 같은 사람이 1900년 그 즈음에 나온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런 인간들, 소위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들께서 깨쳐서 태극기 혁명이라는 그 길이 연결되고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 동지 전부 다가 모든 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셔도 됩니다.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또 한 번 오른쪽 우파 대통령이 거짓 선동 조작 또 붉은 세력에 의해서 탄핵이 되는 사태가 오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요즘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극기 혁명을 통해서 이 판을 뒤집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또 헌법재판소 몇 놈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줄 알면서 참아야 되는가, 이 부분의 중대한 결단을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 45일 전부터 탄핵 반대 이재명 적각 구속의 현수막을 2,000장 붙였습니다. 좌파들은요, 그놈들은 그렇게 오른쪽 보수 인간들 같이 느슨하지 않아요. 그놈들은 하겠다 하면은 그것이 국민에 외면되든 법을 위반하든 헌법을 위반하든 어떤 욕을 먹어도 그들은 목표를 위해서 갑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두 사람, 인간 윤석열과 인간 박근혜의 탄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체제를 뒤흔들겠다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반역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도 잘한 게 없지만은 우리로 봐서는 이 체제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각되셔서 복귀해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우리가 그렇게 2년 동안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한동훈 같은 쓰레기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그걸 못했죠.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고, 부정선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정안전위의 간사도 하고 부정선거법을, 방지법을 발의한 사람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부정선거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나
국정원에서 서버를 열었다 안 열었다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버 일부 열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름 다 가르고 주민등록번호 다 가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헌재 심판에서 얘기했듯이 연수구을 지역구 하나라도 전수조사를 해라. 왜 거기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청하느냐? 빳빳한 투표용지가 제일 많이 나온 곳 중에 하나가 거기입니다. 투표용지 보면은 여러분들 기겁합니다. 저도 선거도 치러보고 투표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게 빳빳한 투표용지가 몇천 장씩 한목에 나오는 그것은 조작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으면 이거는 계엄을 10번 해도 되는 겁니다. 계엄을 100번 해도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연수원에 대한 전수조사 거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제대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붉은 세력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운동하는 그러한 붉은 세력들을 척결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 가족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껍데기 정치인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 껍데기 정치인 중에서 가장 용기 없는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에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때 지금 원내대표하고 있는 권성동이나 소위 투표하러 투표 참여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으면 탄핵 안 되는 겁니다. 고정진 같은 사람은 투표 참여합시다 해놓고는 나중에 여론이 바뀌니까 뭐라 그랬어요? 탄핵 의결해서 찬성한 사람들 찬성한 사람 어떻게 잡아냅니까? 들어가면은 비밀 투표인데. 그래서 그러한 껍데기 정치인들, 그러한 국민만을 속이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 정치인들을 몰아내지 않고 저렇게 못된 놈들하고 저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저놈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제가 9년 전에 혼자 탈당해서 나와가지고 10년째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이라도 그때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으면 저는 바로 탈당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23명, 12명 찬성한 사람들, 기권 무효했는 11명 대강 조사해보면 나옵니다. 왜? 자기들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빨리 결별하세요. 결별 안 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한동훈 같은 작자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윤리 열어가지고 제명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경태, 안철수,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국민의힘이 제발 정신 좀 차려서 우리 공화당 반의 반만 좀 따라와라. 우리 공화당은 2016년 투쟁 시장부터 지금까지 20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여러가지 음해도 많았는데 안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10년간의 투쟁 동안에 저희들과 동과동락했던 동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다 본 사람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5명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헌법재판소 모으면은 제가 가슴이 절렁 내려집니다. 제 눈앞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언론도 어느 정치인도 어느 지식인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광화문 투쟁을 통해서 2019년 국정감사에서 그 진실을 밝힌 거 아닙니까? 지금도 수없는 민주당에 의한 또 소위 이재명한테 떡고물이라도 먹고 싶은 자들에 의한 과잉 충성, 수없는 거짓과 선동과 조작과 업무가, 그것도 기획된 업무가 지금도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러한 업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버텨주시니까 국민들을 좀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대표로서
태극기를 드는 내국 동지들, 또 윤석열 탄핵을 거부하는 국민들, 이재명 범죄자를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는 국민들, 이 국민들은 절대로 서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10년간 그 많은 음해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지역, 다른 데서 태극기 활동하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은 쟤들은 3월 중순 전에 탄핵 심판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것이 좌파들이 그러는 시간표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도 3월 15일 전까지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겠다. 또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도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투쟁해 주기 바랍니다. 이재명이가 요새 우크릭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믿을 사람 없죠. 이재명의 우크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23개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면은 기업할 사람 없습니다. 노조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복법 생산하는 대로 국가가 다 사줘야 되는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법입니다. 유공자법, 여순이나 제주나 그 다음에 87년도 386 썩어 빠진 운동권들한테 유공자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법, 지금 방송통신이 KBS 사장 바뀌어서 조금 바뀌었다 이런 생각하는데, 방송통신법 통과되면은 좌파 시민단체가 방송, 공영방송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 다 장악하는 법입니다. 이재명이가 진짜로 우클릭해서, 나도 이제 개과천선회가, 개과천선도 안 되겠지만은 개과천선에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하려면은 민주당이 발의했는 23개 법안을 다시는 올리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착해서 잘 속잖아요. 그런 거짓말 하는 이재명한테 속지 말고 우리 공화당 또 저 조원진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이 조금 푸근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는 좀 차웠습니다. 아무튼 여러 동지들께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항상 힘들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의 뜻을,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데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 단상에서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행진할 때도 많은 국민들이 깨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숭례문에서 다시 22일 날 집회 때도 손에 손잡고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가면 갈수록 참 우리 공화당이 정의로웠구나, 그리고 10년 세월을 어떻게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싸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존경스럽고 자유파 국민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